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사는 법. 첫째, 본래의 자기로 돌아간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타인에 대해서는 알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음을 깨닫는다. 본래의 자기를 찾아라. 지금껏 많이 들어온 말이다. 남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뺏겨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많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갈 길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자기를 찾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엄청난 몰입을 요구한다. 어떤 사람이 돼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편견을 완전히 떨쳐내야 한다. 이제부터 자기의 본래 모습과 솔직한 처신, 진솔한 감정을 발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진정한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꿈꾸고 기대하는 자기 모습 너머에 있다. 당신의 공적 자아와 거짓 자아 밑에 가면과 겉모습 아래 당신의 핵심적인 본래 모습이 숨어 있다. 우리 각자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오직 한 명의 동반자와 함께 여행한다. 동반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가장 가까운 동반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당신은 자신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매번 관계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제는 천천히 당신의 삶의 균형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 과거의 관계에서 회복돼야 한다. 그리고 깊이 내적 성찰을 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그 작업을 할 시간이다. 자기 발견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자기 자신과 친하지 않고는 타인과도 친밀해질 수 없다. 자기 자신과 친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 느낌, 내 취향, 내 욕구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런 점들을 모르면 타인의 그런 점들에 공감할 수 없다. 둘째,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독을 직면하고 껴안는 것이다. 혼자 있어야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자신과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 타인과 완전히 융합되고 싶어 하는 성향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고유한 개성을 만들어갈 수 있고 강인한 자의식을 회복하거나 확립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압력에 자동으로 순응하는 대신 자기만의 개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를 인정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음속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대신 고독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혼자의 힘으로 해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독이란 혼자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고독은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영혼을 찾아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 답을 찾는 시간이며 위안과 영감과 치유를 얻는 시간이다. 내면의 자기 목소리와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당신의 고독한 시간은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 슬픔만을 가져다 둘지도 모른다. 잠시 혼자 있게 되자마자 커다란 슬픔에 압도돼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담하지도 마라. 수년간 쌓아놓은 눈물을 모두 쏟아내며 우는 일은 괴롭지만 한편으로는 감정 해소와 치유의 작용을 한다. 작정하고 혼자라는 두려움에 맞서보라. 내면의 고통을 직면하라. 그러고 나면 권태가 아닌 명상을 음미할 수 있다. 절망 대신 지혜를 얻고 갈등 대신 평온함이 찾아온다. 나에게 고독이라는 선물을 주었더니 보물상자와도 같은 자기인식이 보상처럼 찾아왔다. 내 안의 목소리를 따르자
삶 전체가 바뀌었다. 더 좋은 쪽으로.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됐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다. 셋째, 자기의 목소리로 말한다. 지금껏 타인의 진실에 귀 기울이며 나도 그렇게 하려고 애썼다. 이제 나는 내면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 자기 목소리를 찾는다는 것은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바를 상대에게 잘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기 의견을 당당히 말하는 것이다.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상대의 행동에 강력히 반대할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 NO라고 말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자기 목소리를 찾는 것은 YES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즉, 자기 신념을 밝히고 원하는 대로 할 권리를 주장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찾는 것이다. 즉시 성공하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라. 시도하는 만큼 자기 목소리와 내면의 힘을 찾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임을 기억하라. 실패한 듯 보여도 그런 시도를 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 자신을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넷째, 내면의 그림자를 존중한다. 인생이라는 그물은 선과 악의 실로 함께 엮여 있다. 실수를 저질렀기에 자신의 미덕을 자랑할 수 없고 미덕이 동반됐기에 악이 창궐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부분이 있다. 이런 면에 금지된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로, 질투, 수치심, 억울함, 욕정, 탐욕 같은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측면과 마주한다. 그리고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될까 두려운 나머지 외설적이거나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누른다. 그런 과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림자를 인정할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다친다 하는 속담이 있다.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인지하게 되면 실제로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을 억압하지 않고 존중할 때 건설적인 뱃줄구를 발견할 수 있고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림자를 만날 것인가? 우선 혐오하고 경멸하며 부인하는 부분이 자기 안에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당신은 달라지지 않는다. 인정하는 행동 자체가 그림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장려하는 화해의 선물이다.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있을 때 신체는 독성이나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을 스스로 알아서 이롭게 활용할 줄 안다.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림자의 일정 부분을 의식 속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 정신에도 면역력이 생길 것이다. 투사를 거둬라. 투사란 자신에게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나 반응을 타인에게 돌리는 행동이다. 그 감정은 지금 혹은 과거에 인정하기 두려운 감정들이기도 하다. 영사기가 스크린 위에 이미지를 투사하듯 우리도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면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우리는 자신의 투사를 거둬들여야 한다. 자기 안에 있는 것임에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돌렸던 특질들을 되찾아야 한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라. 이제 남의 것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보물을 캐내자. 남의 재능과 삶을 우상처럼 떠받들 게 아니라 당신의 재능에 관심을 쏟고 당신의 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